오늘은 좀 궁금한 게요. 우리가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공허하고 쓸쓸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아시실까요? 최근에 언제 그런 느낌이 스쳐 지나가시나요? 좀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예. 그럴 때 어떤 생각이 좀 더 먼저 떠오르시던가요?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고는 이제 딱 끝나요. 네. 뭘 해야 될지 약간 모르겠다라는 그 느낌이 지금 사실 많은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할 일이 없는 거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일이 없어서라고 하면은 아 일이 없어서구나라고 금방 이해할 텐데 일이 많은데 또 뭘 해 하면은 여기서의 뭘은 뭔가 다른 수식어가 필요할 거거든요. 대개는 이제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의문이 이제 생길 때 이런 감정이 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이 사실 좋아서 하셨던 거죠. 네, 좋아서 그 했죠. 의미도 있으셨던 거고. 지금도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퇴색이 된 건지 아니면은 지금 내 안에 그러니까 이 자체의 만족도가 특별히 떨어진 게 아니라면 이제 그것도 이제 1차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두 번째는 내 안에 새로운 어떤 욕구나 니즈가 이제 부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멈춰있지 않잖아요. 예. 일단은 나이가 듭니다. 시간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다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그때 몸도 변하지만은 사람이 이제 생각도 변할 수가 있고 예. 추구하고 싶은 어떤 필요나 욕구가 변화가 올 수도 있고 내 주변 환경이 달라지면서 오는 뭔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 안에서 지금 무슨 필요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지를 봐줘야지 될 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콘텐츠 찍었을 때랑 어떻게 보면 맥락이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내 마음속에 어떤 공허하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공허가 어떠한 주는 의미. 의미. 이게 진짜 감정하고 분명히 이렇게 표현으로서의 감정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신호나 시그널로서의 감정을 이렇게 조금 구분하시면 예. 오히려 표면에서 있는 거는 주로 이 시그널 감정이에요. 아까 무시도 사실은 더 들어가면은 관심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 이제 그쪽으로 이제 더 깊이 있게 내려가야지 더 정황들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반응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무시감 그리고 공허감도 그 자체가 전부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벗어나셔가지고 이거는 어쨌든 내가 자각한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자각하는 감정 밑에가 또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정말 핵심이 되는 감정들이 그 안에 있어요, 되게. 그래서 대개는 그 자체가 이렇게 날 것으로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모양새를 바꾸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심리학 용어에서 왜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전치라고 해서 이제 다른 걸로 대치되는 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감정 자체가 이제 옷을 달리하면서 약간 이제 변형을 주게 돼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의식하게 되는 감정들은 의식해도 좋을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허락받은 감정이네요. 네. 근데 사실은 공허감 때문에 죽겠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공허감으로 대치된 그 안에 내면의 감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래서 이 공허감 자체도 굉장히 힘든 감정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이면에 이렇게 뭔가가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시고요. 그 힘든 부분은 반드시 그 진짜 감정의 세기나 강도로 해석하시면 좋아요. 뭐냐면은 내가 죽을 만큼 공허해서 힘들다 하면은 뭔가 내 안에 있는 감정의 크기나 볼륨도 그만큼 세다고 보시면 되고 공허함이 너무 진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 필요를 드디어 다룰 때가 되셨다고 보시면 돼요. 때가 됐다. 때가 차오를수록 더 절박해지고 사람이 왜냐하면 나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요. 이 감정을 빨리 다뤄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보낼 때 대개는 뭔가를 찾게 돼 있어요. 점집을 찾기도 하고 다급해서 그렇게 해서 욕구를 이제 해소를 하는데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사실 이제 감정을 모르는 데서 왔으니까 도대체 내가 왜 공허를 느끼고 이 공허함이 의미하는 진짜 감정은 무엇인지 이거를 알게 되면은 그 공허함은 자연히 이렇게 벗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 감정을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초점은 지금 이 공허하다라는 걸 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생각, 뭘 해야 할까?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실제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서 어떤 불만을 느끼는지를 보셔야지 될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봐도 이 자체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강도가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나서 그 강도에 따라서 나의 내면을 돌아보고 액션을 취할 필요가 네. 있다. 근데 이제 미세하게 올 때부터 예민하게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게 뭔가 겉으로 이렇게 뻥 터지기 전까지 이제 수습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차오를 때까지 내버려 두시면 액션이 나오긴 해요. 예. 근데 대개는 이제 너무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렇게 변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매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공허함이 찾아왔다면 예. 어떤 도약에 대한 욕구나 이 사람이 발전하고 싶은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인을 제대로 인식한 분들은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되게. 그래서 굉장한 우울 뒤에 이 터닝 포인트로 만든 사례는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공허함에 이제 짓눌려 버리잖아요. 해석이 네.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전보다 약간 못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럴 때 이거를 네. 반드시 내면의 목소리로서 빨리 알아차리고 거기에 관심을 주셔라. 관심을 두면서 진짜 내 필요는 뭘까? 지금 이 타이밍에서 나는 어떤 내면의 욕구를 이렇게 알아줘야 되는가? 그걸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새로운 찾기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공허함이라는 감정이 현실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만 나타나는 감정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죠? 대개는 관계에서 기존의 관계에서 염증을 느끼거나 뭔가 거기에서 내 마음이 변할 때 원래 흐르던 흐름이나 이런 것에서 스스로 벗어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오래 맺다 보면은 일종의 관성 같은 게 생기고 예. 어떤 그 자체의 어떤 성격이 형성이 되는데 어느 한쪽의 변화가 와도 이건 이제 삐그럭거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대개는 그런 공허함을 느끼는 쪽에서는 본인 마음이 이 기존 관계에 만족을 못하는 거를 더 먼저 느끼거나 이제 거기에 대한 감각을 이제 캐치하신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원래 맺었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을 하거나 이 사람이 나한테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왜 이런 만족이 없는 걸까? 이제 그거를 고민을 할 때 실질적인 이제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가 있죠. 아, 이게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있네요. 새로운 무언가 리플레시가 필요하다는. 네네. 이런 마음의 허함 이런 거는 말 그대로 내 마음에서 아, 이제 뭐가 부족하니까 기름이 떨어졌다는 사인처럼 뭐가 부족하니까 좀 채워줘. 그리고 이제 뭐가 고장이 났으니까 이거 좀 수리를 해줘. 이거는 교체할 때가 됐어. 이런 알람이나 센서로서 이해하는 측면을 가지시면 살아가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 그 공허함 자체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고 예. 그 공허함을 우리가 아까 생각 있죠?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해석을 제대로 해주는 이해하는 노력을 이제 뒷받침하면은 진짜 문제 해결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그렇다면 공허함을 넘어서 삶의 만족을 이루는 방법 같은 그런 무언가 꿀팁이 있을까요? 있죠. 알려주세요. 아까 뭘 해야 될까? 여기에서 뭘은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는 거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근데 보통은 하고 싶은 거랑 좋아하는 게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그거를 미처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현실 자체에 이제 놓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편안하게 하고 있지만 이게 갑자기 무너지려고 한다거나 막 집안이 흔들린다고 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때 필요한 거는 그 안정감을 찾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안정감. 네. 그래서 내 집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지금 재미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정감을 먼저 확보하는 게 사실은 우선입니다. 근데 대개는 아까 안정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때 찾아오는 공허감은 예. 불안정한가 하는 거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대개는 보면은 별 문제 없는 결론으로 나와요. 그렇지만 간혹 이런 경우에도 의외로 문제가 있었네를 이때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촉에 의해서 예. 나의 어떤 삶에 그 안정성이 훼손이 되거나 뭔가 불안 요소들을 그때 감지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놀랍게도 관계의 이상 기류를 그때 감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그 맥락을 알아냈을 때 딸려오는 문제들까지 동시에 네. 파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그 관계에서 내가 그동안 잘 지냈는데 뭔가 요새 들어서 만족감이 떨어지고
혼자 이제 외로움을 느낄 때 예. 너무 또 자기 문제에만 매몰되면은 예. 이제 진짜 이유를 놓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까 안정성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새로운 니즈나 욕구에 대해서도 이제 두 측면으로 나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일단은 이제 재점검을 해야죠. 어디가 문제가 생겼나.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이 변하거나 뭔가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그때 이제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일종의 위기 같은 거잖아요. 네. 상대방의 뭔가가 태도가 달라졌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뭔가 스스로의 외로움의 형태로만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의 관계성을 보니까 확실히 그 사이에 소원해진 면이 있다 하면은 빨리 이제 다시 친해지는 어떤 노력이나 상대방의 어떤 변화의 특성들을 더 자세히 보는 게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자신하고는 사실은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외부에서 어떤 변화되는 상황을 내가 감지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검토를 해봤더니 기존 거는 별 문제가 없어. 그리고 이제 지금 일을 하시면서도 촬영을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하시는 것 자체는 여전히 재밌고 한데 그런데도 뭔가 더 있었으면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새로운 뭔가에 대한 어떤 필요를 찾는 식으로 이렇게 보실 때 예. 만족을 더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는 뭐 30대까지는 빨간색이 좋았는데 40대 돼서는 이상하게 보라색이 좋을 수가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50이 넘어가면서는 블랙 앤 화이트가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좋아하는 컬러도 달라지고 입맛도 달라지듯이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항상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좋아하는 거를 놓치고 산 경우에는 그때 내가 원래 좋아했던 걸 찾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꿈이 있었는데 놓치고 산 경우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원하거나 이렇게 사회에서 바람직해 보이는 것을 내가 조금 더 중하게 생각해서 그 길을 쫓아온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고 예. 정말 하고 싶었던 사업을 그때 가서 남들은 말리는데 도전을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미련 없이 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삶의 그 다양한 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파악하고 관찰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재미있는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관찰력을 조금 동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든지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도 이제 얘가 뭘 좋아하나, 뭐에 이렇게 관심 있고 흥미로워하는지 바로 알 수 없죠. 결국 봐야지 돼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나거든요. 그리고 나는 남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를 유일하게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타인은 남이 없을 때 나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관찰하고 관심을 주려는 목적으로 보는 사람은 나 한 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일거수일투족 정말로.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클릭하게 되는 검색어라든지 나도 모르게 요새 자꾸 보게 되는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요새 보는 영화라든지 갑자기 네. 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네요. 네. 그러면은 어떤 성적 욕구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이 있으실 가능성이 있다. 너무 센가요? 아, 네. 한번 관찰자로서 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영상도 네. 컨텐츠가 다양해요. 장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의 취향을 재확인할 수 있는. 예. 이거는 얼굴이 이제 뜨거워지네. 19금을 이제 붙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자기의 웹소설의 장르 다 달라요. 그러면서 내가 뭐에 주 관심사가 있는지를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나 빠지면 안 돼. 이거는 중독이야. 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자기까지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래서 게임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네. 뭐 게임에 빠지는데 지금 무슨 게임을 주로 하는지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데이터 수집의 소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일단은 내가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하는 행동부터 관찰을 하시다 보면 그 의미를 맥락을 파악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빠지는 것도 오히려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행동의 주체로서만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못하는데 맞아요. 내가 나를 주체, 내가 행동하는 관찰자로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볼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그 심리학 용어에 observing
이고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관찰하는 자아라는 용어가 있는데 실제로 치료에서도 치료자가 그런 관찰 자아 역할을 많이 해주게 돼요. 왜냐하면 처음 오실 때는 그 기능이 영 작동을 안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하는데 그거를 이제 치료자 편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한 계속 이렇게 돌려주고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당신이 주로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거울을 보듯이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까 그 자기를 아는 과정을 이제 밟아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알게 되면 이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옵션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영 모르는 상태에서는 뭘 골라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진짜로. 그렇다면은 관찰자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됐다고 쳤을 때 그 다음에 액션은 어떻게 취하면 될까요? 그 다음을 이제 해보시면은 뭘 할지가 알게 되실 겁니다. 자연스럽게. 네, 왜냐면은 네. 관찰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죠. 예. 알고리즘 아시죠? 예. 이 알고리즘이 하는 게 뭘까요? 관찰입니다, 결국에는. 관찰해서 계속 그걸 데이터 수집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의 관심사를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AI보다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관심사를 계속 추적하면서 연관어를 이렇게 계속 따라갈 때 그때 전체 그림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알고리즘의 테크닉은 굉장히 핵심적인데 예. 저는 그거를 사람이 정작 활용을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통탄할 따르는. 저도 유튜브 썸네일 만들 때마다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자기를 알 때 활용하면 이것보다 예. 더 좋은 팁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키워드 있잖아요. 키워드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키워드요? 네. 내가 떠오르는 키워드 있죠. 관심 가는 키워드. 예. 그게 왜 그 유튜브만 하도록 내버려둡니까? 내 키워드는 내가 챙긴다 해서 네. 샵 달고 쓰세요. 너무 재밌는데요? 그것만 책으로 만들어도요. 정말 많은 자료가 거기에 다 들어있게 돼요. 컬렉션을 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키워드에서 좀 관심이 더 가는 거는 한번 해보기도 하고. 네. AI가 알아봤자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음. 표면에 나온 것만 알지. 그런데 나는 그 의미까지 알잖아요. 왜? 예. 나는 나의 패스트 히스토리를 알잖아요. 과거력. 예. 과거에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게 구독자님들이 나 자신에 대한 지금 공허함을 느끼고 있거나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그 키워드를 직접 써보고 네. 의미를 공허라는 키워드도 쓰세요. 공허. 네. 그러면은 공허감 뒤에 아까 놀심님이 주신 키워드는 예. 뭘 할까였어요. 뭘 하지. 네. 그럼 뭘 하지에서 어떤 의미라는 키워드가 나올 수도 있고 예. 재미가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서 미래라는 키워드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좀 놀란 게 요즘에 제가 그 놀심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탐색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공허함이라는 감정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액션을 취하고 네네. 있다라는 결론이 만들어진다는 게 그래서 제가 예. 처음 뵈서 조금 외람되지만은 건강한 분 같아요. 그게 또 이제 그렇게 왜냐면은- 연결이 되니까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함에 어쨌든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뭔가를 찾는 행동을 하신 거거든요. 예. 그 경로를 저는 이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책에도 이렇게 썼는데 예. 뭔가 시그널이 왔을 때 그 감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시킹이라 그래서 예. 뭔가를 찾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그쪽으로 이제 결국엔 전진을 계속 하셔야지 돼요. 구독자님들도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어떠한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시고 댓글 안내라도 적어보시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한번 탐색해 본 다음에 남기셨으면 아까 좋을 것 그 같아요. 키워드를 스스로 말씀하셨거든요. 예, 재탐색. 재탐색. 재탐색도 좋은 키워드예요. 근데 탐색이라고 안 하시고 왜 재탐색이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어떤 그렇죠. 방향성을 만들어야 되는 건 리빌딩을 해야 그러기도 되는 거니까. 하고 이미 탐색을 한번 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 탐색을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게으른 분은 아니다. 제가 게으르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증명됐습니다. 재탐색을 하는 분이 무슨 게으름. 예. 네. 마지막으로 그럼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들으면서 되게 좋은 키워드가 재탐색. 그래서 인생에서 물론 이제 탐색을 한 번도 못 하셨던 분은 탐색부터 하셔야 되겠지만 아이들 시기에 어린이 시기에 한 번씩은 탐색하는 과정을 안 거친 분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잊어먹었을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되게 여기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은 놀면서라도 심리를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채널을 시청을 하실 텐데 꼭 재탐색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네, 해주셔서 놀신 보면서요. 보시면서요.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